네, 월요일의 라인업이죠. 김경준의 황금 비율, 김경준 부장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8월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위해서 저희가 포트 비율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5-3-2 유지하십니까? 지금 정말 오랜만에 4-4-2로. 4-4-2로. 네. 오, 그 네. 중간에 3을 4로 이제 중간이 반도체였거든요. 그쪽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속도 조절을 해 나가면서 추후에 분명히 다시 한번 5-3-2로 해가지고 5쪽이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그리고 유틸리티, 한전이 있는 유틸리티 그리고 그 철강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28만 원이 아예 조금 밑으로 가주든 아니면 30만 6천 원 요 가격을 돌파해 줄 때 듬뿍 담을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반도체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끝단이 지금 중소형주 순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조성 기자재,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개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뭔가 섹시해 보이고 핫해 보이니까 이쪽을 많이 듬뿍 태우고 싶어 하실 텐데 사실 큰 돈은 이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 세팅을 한 곳에서 벌리는 거지 막 왔다 갔다 뭐 어떤 밸류 체인이 좋다 해가지고 듬뿍 담았다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유념하시면서 그 비중을 이쪽 변동성이 큰 쪽은 조금 줄여 나가자. 그래서 4-4-2로 세팅을 했고 지금 그 반도체를 늘린 이유가 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우리나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6, 7월 동안에 9조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5.6조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근거는 7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딴 쪽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기저 효과로 전년도에 너무 못했으니까 올해 조금 나아진 걸로 막 박수를 쳤었는데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그 무게 중심을 조금 네. 잡고 그 컨트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4-4-2 모처럼 이제 포트 비율에 변화를 주셨고 반도체 쪽에 대한 무게를 조금은 더 실어가는 이야기 살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슈의 중심에 있고요. 이 파운드리 밸류 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김경준 부장님은 어떤 종목의 비중을 늘리실 겁니까? 저는 만약에 목표 주가를 조금 중장기 일단은 중장기 뷰겠죠. 그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SK 하이닉스 비중을 뭐 조금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조금 담아가고 그 다음에 조금 편안한 세팅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목표 주가는 조금 잡아놓은 상태에서 대신 외국인의 추세 추종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막연하게 뭐 10만 전자 갈 거야, 얼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테슬라 애플 붙었으니까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해가지고 딱 사놓고 그 이제 뭔가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의 수급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선 저는 국내 반도체를 늘려야 되는 이유 자체가 캐펙스 투자가 거의 유일하게 늘어나는 쪽이고 지금 사실 미국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S&P 500 기준으로다가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S&P 500 그 옅은 쪽이 이제 요번 분기인데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졌는데 실질 주가는 그 전 분기에는 올라갔었는데 요번 분기는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뭔가 실적적인 부분의 연속성, 이익의 사이클이 지속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러면서 뭔가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그 기스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기댈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곳 또는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는 곳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서 어떤 쪽이 가장 늘어나고 있느냐 도표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듬뿍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서 네. 이쪽이 사실은 그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 비율도 지금 슬로우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투자가 증가되면서 이 투자가 미국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이쪽을 봐야 되는데 왜 제가 하이닉스를. 예,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런 식으로 매매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일단 1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정확하게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그 밑단이 그 외국인 제일 밑단에 있는 게 외국인 매수 매도거든요. 빨간색이 매수
파란색이 매도, 다시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의 추이에 따라 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매매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시는데 저는 상방이 아직은 막혀 있다라고 보이는 게 월단위 월봉을 한번 살펴보시면 SK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여전히 아직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그 추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향후 기대감이 아직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점유율, 내년도의 점유율이 뭐 64%에서 55%로 떨어지니까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점유율 하락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오니까 걱정하면서 가격 조정이 보이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주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를 노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한번 제가 H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HBM이 지금 그러면 너무 이런 부분을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부분을 걱정해야 될 땐가?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아직도 뭐 3E부터 해가지고 4E까지 갈 길이 너무 멀다. 내년도에 실제로 이제 그 총 수요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올해 190억 기가비트였는데 내년도에 290억 기가비트로 53%나 증가를 하고 엔비디아 여전히 짱짱합니다. 내년 뭐 이런 트럼프의 뭐 15%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총 수요의 66%를 엔비디아가 가져가면서 얘네들 역시나 그 올해 대비해가지고 36%나 그 총 수요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늘어납니다. 그 내년도 HBM 쪽에 매출이 한 30조로 예상됐던 게 40조로 늘어나면서 똑같이 30%의 그로스업을 누린다라고 봤을 때에 그 SK 하이닉스를 중장기적으로는 그 뭐 적장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사서 끌고 가시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딱 하나가 요 부분. HBM4E부터는 커스터마이징 HBM이 나오는데 이 커스텀 HBM 쪽은 그 베이스 다이, 그 로직 다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일하게 TSMC 거를 사용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헤게모니를 차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HBM4 그 이후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랑 뭐 가격 그 이전 버전들은 계속 핸드폰도 그렇고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에 믹스된 이제 ASP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가격적인 걱정 별로 없고 그 하이엔드급은 나중에도 한 7대3 정도로 SK 하이닉스의 역시 그 점유율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걱정이 없을 때 주가가 조정이 보일 때 적절하게 한번 담아보자. 라는 의견 전해드립니다. 네, 포트 비율의 변화 속에 반도체가 중심에 있고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이닉스 관련한 의견이 요즘에 사실 좀 적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왜 하이닉스에 관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잡아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상 율촌화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율촌화학도 계속해서 강력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업데이트 해주시나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 율촌화학의 업데이트 지난주에 딱 두 가지 말씀드렸죠. 45만 주가 일간 상승 거래로 나오면 무조건 마지막 기회다. 그거 하나랑 전고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에서는 하락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과는 달리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이때 1분기 때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수치적으로는 만약에 낮게 나오지만 뜯어보면 실제로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게 올라갔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넥스트레이드에서 수치적으로만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살짝 빠졌다가 그게 안으로 깊게 파보니까 좋은 내용이네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기회가 마지막이고 3분기 때는 전 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 실시되기 때문에 2분기 마지막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ESS로 만으로 전고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고 이때만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4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무슨 ESS야 라고 했었는데 ESS만으로 5만 원 위인 전고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고 제 목표는 10만 원 위인데 이 부분은 내년 말 정도까지부터 해가지고 불어오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HBM 4E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때 충분히 두 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유의미한 물량을 담으시고 끌고 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율촌화학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주고 계시고요. 강력한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6만 원 1차 목표까지만 마음속은 10만 원을 보고 계시다. 굉장히 강력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율촌학 살펴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더 듣고 싶은데 ASR 하고 싶은 종목도 꽤 많은데요.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경주 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